그럼 모의고사 1등급이고 네. 내신은 3등급이고 모의고사는 고3 거를 쳐도 네. 1등급이란 말이야? 아슬아슬해요. 92점 정도. 그럼 그건 앞으로 충분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3등급 내신이 괴리감이 좀 많이 있고 다른 과목은? 국어는 2등급입니다. 수학은 5등급. 수학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지금 혹시 내 진로는 예술? 미술이어서 국어, 영어, 사회 과목만 집중하려고 해서 디자인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뭐 국민대? 국민대도 되고 네, 우선은 홍익대를 바라보고 홍대? 있고. 홍대?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랑 학생이랑 의기투합이 되나요? 대체적으로 되는 편이에요. 어머니 손 안에 들어와요? 그냥 손안보단 제가 좀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도 말썽은 크게 안 피우고. 네. 네. 되게 정규반 때도 제가 착해 보여요. 근데 공부 외에 뭐 다르게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약간 그런 건 없어요. 딱히 공부 외에 뭘 해? 공부 외에는 뭐 그냥 좀 피곤해서 많이 자거나 아니면 몇 시간 자? 7시간. 충분해. 그 정도는 자줘야 돼. 지금은. 그거 외에 뭐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없고? 요즘 이제 새로운 게임 하나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오버워치 2라고 나와가지고 그거 얼마야 하루에? 약간 모르겠어요. 한 띄엄띄엄 해가지고 2주에 일주에 3시간? 게임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거고. 집중력은 어때? 집중력이 제일 안 좋아요. 내가 항상 수업 시간 때 말하는 게 이 무라일체 호전몽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면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합체돼가지고 그 다음에 깊이까지 쭉 쳤다가 올라오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너의 표면이고 이게 이제 가장 깊이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보통 공부를 하면은 국어랑 영어랑 어차피 뭐 언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만 어디까지 가는 것 같아? 끝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 아니면은 대략 한 너가 생각해봐 한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중간에 가는 거. 근데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혼선이 와가지고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유가 뭐 때문인데? 잘 모르겠어요. 약간 어휘력 부족일 수도 있고 비문학이 강해? 문학이 강해? 문학이 강해. 책은 많이 읽었어? 책은 예전에는 읽었는데 요즘은 거의 어떤 책을 읽었어? 소설 같은 거. 정규반 한 지 얼마 됐어? 정규반 한지 1년 정도 됐어요. 이게 주연이 시험지예요. 일단 시험지를 하기 전에 너가 뭐 시험 치긴 순간에 외적인 뭐 어떤 뭐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긴장을 했거나 해서 너가 완전히 다 너의 거를 이 보니까 서술형이 없네? 네. 낙선고랑 똑같이 요즘은 서술형 없이 더 빵점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술형 없으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 너가 이 시험을 칠 때 시험 외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 외적인 부분이죠. 뭐 몸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그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했던 거였어? 그런 건 아니고 시험 치기 전에 중요 과목들은 좀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막상 시험지를 풀면 그 사그라드는 편인데 그러면 내가 분석을 하기 전에 너가 스스로가 시험 친 뒤에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야? 어떤 게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랑 너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랑 뭐 있을 거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공부를 제가 먼저 앞서가지 않고 약간 선생님이 따라오라는데 그냥 억지로 따라오는 그런 것 같아요.
체화라는 게 뭔지 알지?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체화시키라고. 이 내용이 완전히 체화가 된 것 같아? 아니면은 근데 그 많은 시간을 내가 내신의 시간을 충분히 줬고 그다음에 시험지를 봐도 틀린 문제가 사실 이제 마지막 문법에 여러 가지 고르는 거 거기에서는 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문제를 봤을 때 뭐 크게 틀리거나 할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깊이까지 못 간 시간은 되게 많았는데 깊이까지 못 간 이유가 뭐라고 하더라고. 다른데 하는 게 좀 바빠? 바쁘진 이것저것? 바쁘진 않은데 그림도 그리고 네. 그다음 국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하나하나를 깊이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야? 살짝 그렇기도 하고 응. 인간관계에 살짝 문제가 있어가지고 응. 할 때도 다른 거에 집중해서 집중력.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가 틀린 거 한번 쭉 볼게. 이게 지금 그 시험의 어려움과 시험의 쉬움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현재 그 얘는 그게 부족해요. 이게 체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 말이 맞아.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너가 주도적으로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럼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잖아, 맞지?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지금은 어머니께서 상담 오시잖아요. 근데 상담을 가장 원하시는 어머니들은 이제 중3이에요. 그 다음에 고1, 그 다음에 고2, 고3 어머니들은 1년 동안 상담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왜냐면 이제 현실을 깨닫기 때문에. 너가 주도적으로 너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험지를 가지고 너가 왜 틀렸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 사실 너가 이제 중2, 아니 고2 이제 고2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기말도 있는 거고 내가 보기에 너무 어이없게 틀린 게 너무 많아. 사실 틀릴 수 있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스피셔스 그것도 사실은 플로레스를 알면은 그런 거고 마지막 번호이잖아. 마지막 번호 그 한 개 정도만 틀려도 될 문제였는데 깊이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깊이가 부족한 거를 어떻게 채우는가가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학생마다 사실 다 달라요. 다 이제 그 성향이 틀리고 개성이 틀리고 주관이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얘한테 가장 맞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담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것 때문인데 이 사실 뭐 이 얘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닐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아마 상담 오면은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할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험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는 그 좀 바쁜 게 이것저것 바쁜 건 많고 근데 내가 주는 모든 아까 말했듯이 모든 문제 있잖아. 뭐 기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해. 하지만은 본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체화해라 체화. 내가 보기에 체화시키고 본문을 반복해서 끝없이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너무 어이없게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왜냐면 공부는 결국은 너가 하는 거고 자료도 주고 문제도 풀어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얕게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너가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내가 항상 말하지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잘 모르지 또. 고독이란 것은 나만의 시간이고 외로움은 내가 너무 외로움에 찌들어가지고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모든 창의성과 모든 그 역사의 그런 모든 위대한 일들은 전부 다 고독의 시간이거든. 나만의 시간인 거야. 내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내가 충분히 물화일체가 되어가지고 깊이 공부하는 거. 사실 이게 꼰대가 말하는 거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 깊게 공부하라는 거. 근데 이거는 너 스스로가 지금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크게 뭔가 아주 그냥 그 문제점이 있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되돌아보면은 내가 뭐 했냐 이렇게 되거든. 나도 하긴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고3 때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라고.
지금 고3들이 끊을 엄청 많거든. 12년이잖아. 초1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자기도 뭐 한 거 같은데 그건 되돌아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 교정 좀 곤란해지는 거지 고3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시험이 이렇게 못 쳤다 잘 쳤다 아니면 조금 아깝다 이런 건 다 떠나버리고 뭔가 공부를 국어도 마찬가지. 이제 비문학도 내가 자주 해주잖아. 그리고 비문학 책도 곧 나올 거거든. 근데 뭔가가 그 문학적인 그러한 틀이 있잖아. 근데 비문학은 틀이 없어. 지금 이 문제도 보면은 이 문제를 한 문제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전국에 2,0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2,000개 고등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면 2,000문제가 나와. 2,000문제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깊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내용도 지금 보니까 부족해.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공부했냐 이거지.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너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물알체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약간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너가 어디까지 내려갔냐 했을 때 너가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갔잖아. 이 문제부터 내가 보기에 해결해야 돼. 이게 물론 난 여러 명 아이들을 만나지만요. 근데 여기까지 치고 올라온 애들은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근데 보통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깊이 있게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이 정도는 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치고 올라와야지 지문의 답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아까 내용 파악 같은 경우는 이거밖에 안 나왔어. 여기서 그냥 끝났던 거고 이것저것 바쁜 것보다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들이 자꾸 그걸 요구해요. 기출 문제를 요구하고 더 달라 그러고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찾아주면은 풀지도 못해요. 결국은 거기서 나온 거 한 개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어머니께서 원하시니까 줄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들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라. 다음 기말 때 있잖아. 번역해라 번역.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혼자 공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진 않아. 많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손으로 한번 써봐. 번역을 해봐. 번역을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며 나는 옛날에 번역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내신할 때 번역을 다 시켰었어요. 이 내신의 범위를. 그랬더니 말이 얼마나 많은지 공부 시간 다 뺏긴다고. 너는 차라리 기출문제 푸는 것보다는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은 기출문제가 필요가 없는 거야. 문법 마지막 문법은 그는 아예 극악적으로 틀리게 나오려고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것도 조금 아쉽긴 아쉬워. 왜냐면 다 해준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너 스스로가 차근차근 나는 번역을 하라는 걸 해보고 싶다. 이 번역이라는 게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가 몰랐던 내용들 또 너가 좀 알고 있던 내용들이 분명해지거든. 어떻게 왕이 말했을 때 각각 다른 답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답이 나왔냐고 하는 그거는 난 이제 지금 묻고 싶은 거 있지. 왜 그랬어? 나는 친구 아니야. 왜 그랬어? 그러게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너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지문을 깊이 봐. 그러니까 너한테는 지금 100문제 푸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나아. 다행히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고 고3 거도 1등급이면 1학년이니까 고3 되면 충분히 1등급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제 내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1학년 내신은 사실 가장 적게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의 기회로 공부 방법을 조금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게 혼자 짱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번역을 해. 내가 너에게 주는 처방은 번역인 거야. 번역을 한 문제 한 문장.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비문학에도 문제가 있긴 있어. 비문학은 국어는 몇 등급 나와? 국어가 그 잘 안 나와서 3등급. 고1기? 네. 와, 고1기 3등급이면 고3 거는 못 건드리는다는 말인데 왜 영어랑 국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는 그래도 쉬웠는데 국어 비문학에서 좀 어려운 게 많았죠.
헷갈리는데 응. 시간을 쫓기기도 시간이 애초에 국어는 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국어 비문학도 한번 인강으로 수업을 해보려고 생각해요. 저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어는 사실 선생님들이 많은 게 좋아요. 한 2명 정도. 이런 관점도 저런 관점도.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듯이 관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신은 어쨌든 기말 때는 오를 거예요. 왜냐면은 스스로가 알고 저도 알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얘는 할 거예요. 주인은 할 건데, 국어도 시급하네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걱정인 거는요. 네. 국어는 내신은 잘 나오지만 모의고사가 안 되고 음, 영어는 내신은 안 나오지만 모의고사가 돼요.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음. 걱정인 게, 얘의 이제 국어가 내신이 잘 나오는 거는 이 학교에 맞춤형 수업을 해줬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고,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거는 얘가 이제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차분하게 조용히 이제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성격이에요. 집중력이 약한 것도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운동도 하고 싶고 요리도 하고 싶고 학교에 인싸도 되고 싶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싶고 잘 보이기도 싶고 또 여자친구에게도, 그러니까 이 나이에 호기심이 있는 거는 다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케줄이 생각만큼 바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술하고 나면 국어하고 영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뭐 수학 과학을 그렇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수학만 없다 하더라도 굉장하죠.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만 빼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얘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공부하라 터치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스스로 하는 거지 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성격이 그랬어요. 수학 문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70%예요. 뭐든 70%. 100%까지 하지 않아요. 보통 자기가 한 70%에서 어느 정도 알았다 싶으면 스스로 이제 방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심이 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슬슬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시험 결과를 보고 나면 후회를 하고, 이게 좀 반복적이긴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었나요? 중학교 수학부터 그랬어요. 수학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담당 선생님도 그렇고 평소에 하는 거나 이해하는 거나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또 막상 여기 시험을 보면 안 되는 게 항상 좀 뭐지 막말로 건방지다고 할까요? 좀 시건방이 들었어. 약간 뭐죠? 집중하지 않고 설렁설렁 겸손하게 문제는 풀어야 된다. 모든 문제든 겸손하게 풀어야지. 이렇게 조금 안다고 해서 건방지게 하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성적이 안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수학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공부는 다 똑같으니까 수학에서의 그러한 잘못된 방식이 지금 영어에도 나오는 것 같고, 국어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국어 보니까 정독을 하고 보면은 그게 예시문에 답이 있거나 문제의 답이 있거나 지문에 답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렁슬렁 한번 보고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답이었지. 근데 국어는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1학년 그렇죠. 때는 꼼꼼히 해서 습관을 해놓고 어느 정도 습관이 들면 스피드를 올렸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뭐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근데 어머니 그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저랑 비슷한 연배이시니까요. 저희도 이 나이 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고2가 되고 고3이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나이가 이제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게 좀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바뀌는 시점이 너무 느려버리면은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게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너 스스로가 이 문제를 알고 있냐? 방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는 알고 있는데
하려고 해도 시간에 쫓기면 바로 근데 그러니까 나도 아까 그런 게 너무 바쁜 게 아니냐 했는데 근데 어머니 말씀대로 그 바쁜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관심이 많구나. 관심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친구와 전화도 해야 되겠고 유튜브도 봐야 되겠고 요리도 해야 되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막 이런 다양한 거를 깊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하게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예요. 이성과의 교제도 하고 싶고 여자친구 있나요? 없는 이제 그런 썸 타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또 정신의 한쪽이 놓여지는 거고 헤어스타일도 좀 이쁘게 하고 싶고 이뻐요. 의상도 자기는 조금 더 해서 해서 또 친구들이랑 가서 쇼핑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하는 취미생활도 같이 또 좀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요렇게 이제 자기 관심 있는 거에 투자하는 시간도 고등학생의 생활치고는 꽤 많아요. 공부 반 그러한 취미 반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 공부 반 중에서 또 반이 미술이다 보니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영어하고 이렇게 국어에 투자하는 시간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미술 때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너무 무리하면 또 체력적으로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체력이라는 게 꼭 몸이라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그 많은 인지를 과부하게 쓰면 체력이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후회하죠. 나중에 결국 후회로 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저희는 아는데 아직은 모르고 이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맞아요. 성격이 하고 싶은 거를 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제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매달리게 되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럼 하고 해라. 이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공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려니까 또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리고 깊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 이렇게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느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면 그럼 학원을 다니지 말고 혼자서 어차피 공부는 혼자서 하는 거고 여지껏 지금 중3부터 고1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다녔으면 솔직히 공부하는 방법이나 어느 정도 노하우는 다 알려줬다고 그렇죠. 생각을 한다. 그것을 네가 너의 방식대로 혼자서 차분히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라. 너 학원 갈 시간 때문에 부족하면은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이 기존 했던 거라도 익혀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2학년부터는 그러면은 학원을 다니지 말고 스스로 한번 공부하는 방법을 해보자. 국어도 마찬가지고 중3 때부터 다녔고 모의고사도 했기 때문에 1학년까지는 그렇게 했으면 거의 한 바퀴는 돌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방법이나 요령은 익혔다고 생각을 하니 그 방법을 네가 차근차근해서 네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자라고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건 불안하다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고2가 가장 그래요. 고2는 고1 때의 그 긴장감은 고등학교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고3은 1년 남았기 때문에 고2에는 평가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돼 있거든요. 누가 오른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고3 3월달 되면은 다 터져나가요. 다 터지면서 고2가 제일 불안하지요. 아마 학원을 안 다니면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저희한테는 이제 잔소리로 들릴 거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또 불만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식은 저도 제 아이를 못 가르쳐요. 근데 애들은 제 말은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그 지금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돌아보면은 대학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많이 하고 싶어요. 연애도 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거 지금의 행복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 그걸 또 막아버리면은 아마 그 또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의 접점이 가장 지금은
필요한 시간인 것 같긴 나는 한데 사실 고등학교에 기억이 별로 없어. 고등학교 기억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활동을 못했기 때문이고 사실 ADHD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되게 많이 좀 그게 힘들었었어. 그래서 뒤늦게 이 얘기에서 벗어나오면서 고2 때부터 치고 올라갔거든.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 경험이 별로 없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사실 별로 없어. 근데 되돌아보면은 그 이후의 삶이 나는 되게 행복했었어.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다 할지라도 그걸 좀 미룰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 계시니까 약하게 말하지만 정규반 들어가서 수업할 때는 제가 단호하게 말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은 조금은 내려놓고 물론 다 내려놓을 수 없죠. 그럼 불행해질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머님도 좀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한번 두고 봐보시는 거. 이게 저도 하도 잔소리를 엄마한테 많이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저는 고부 갈등을 많이 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부 갈등이. 그래서 할머니도 어머니도 너무 잔소리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외부의 차단을 되게 원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어릴 때 너무 그러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다고 될 문제도 아닌 거고 사실 스스로가 깨달아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아는 거니까 이제 맡겨줘 보세요. 기말 때 한번 맡겨줘 보시고 일단은 수능은 당분간은 걱정은 없어요. 걱정 없을 것 같으니까 내신에 치중해서 내신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봐볼게요. 봐보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할 엄마에 거고. 대해서 반갑을 가지고 엄마 말에 그렇게 그런 사춘기에 아주 최대진 이제 좀 지난 것 같고요. 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선생님들에게 되게 호감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예의 발라요. 예, 예의 많아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맞아요, 학원 맞아요. 선생님들에게 되게 호감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수업 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자기 생활도 반성하기도 하고 배울 부분은 배워야 되겠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어떤 땐 약간 너무 좋으면 잘 맞으면 맹목적일 정도로 그렇게 따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암만 좋은 소리를 해도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맞아요. 제 아이도 그래요.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인생에 대해서 수업만 뭐 요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외에도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겠다라고 해주시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의 호감과 유대가 공부로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뭔지 알 것 같아. 네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수업 시간 때 제 인생도 많이 말해줘요. 겪었던 인생도 많이 말해주고 종교적으로도 되게 이거 한 개만 기억해. 소명이란 기독교 아니지? 기독교였었어. 어머니 교회 가시나요? 안 돼. 소명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이제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수업 시간에 자주 말하는데 이 소명을 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면 애 중에서 한두 명이 있어요. 얘들은 이미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학생들이 소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명이 자기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 거죠. 저는 소명을 30살 때 발견했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한 거지만 그래도 빨리 발견하는 축에 속하는데 이 소명이라는 건 신이 너한테 딱 맞게 주는 너에게 최상의 선물인 거야. 이걸 하면은 너는 잘할 수 있다. 근데 이 소명이 저처럼 30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일 소명을 알았는데 그때 소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소명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책감을 느끼죠. 그래서 소명이 분명히 언젠가는 나와. 너는 20살인지 22살인지 어느 순간 소명이 주어지거든. 신을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소명이 주어져. 근데 그 소명이 주어졌던 그 나이가 어리면은 어린 애들 보면은 소명을 받은 애들은 미친 듯이 공부해요. 근데 소명이 뒤늦게 주어졌을 때
너가 그때 이것저것 하다가 낭비했던 시간들 때문에 너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 소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할 능력이 없거나 학력이 없거나 자본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현타가 와요. 나는 소명을 받기 전에 이미 유학을 가 있었거든. 유학 가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계속 공부만 했었다고. 스타크래프트 1년 빠져가지고 그때 미친듯이 해서 그랬지만 그거 빼고는 공부를 했었거든. 그거밖에 할 게 없었고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정말 가난했거든. 그 얘기도 나중에 하면은 내가 울어서 못해. 이야기를 하다가 울어. 제 아버지가 제 3살 때 가난 말기였거든요. 그런 것 말하면은 너무 좀 많이 힘들었었어. 근데 지금 보면은 한 가지 얘기해줄게. 저기 벽에 붙어있는 애들 있지. 아프리카 도와준 애들 있거든. 지난주에 연락이 왔었어요. 저도 남미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나라를 처음 들어봤는데 세자 나라인데 지금 기획 잘 안 하는데 컴패스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걔는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6세인데 20세까지 도와주거든요. 대학 올 때까지. 아니 우린 도와주고 싶다. 왜 안 도와주냐니까 사망했대요. 내전이 있었어요. 그 나라 내전이. 16세에 내전이 있어요. 그렇게 죽은 애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 여자애는 아빠가 이슬람이라 가지고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의 애들도 있고 나는 그런 나라의 애들을 도와주는 게 내 소명인 거고 너도 소명이 있을 거잖아. 나는 소명을 받고 그때 내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애들 도와주는 거. 그 소명이 언젠간 죽어지거든. 그때 너가 해놓은 게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 그때를 기다리면서 너가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 너 나이에 너 소명 안 내고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나도 그랬어. 하지만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너가 준비가 돼 있다면은 그때는 꽃을 피는 거야. 확 피거든. 이제 디자이너로서 확 펴나갈 수 있어. 실력을 쌓아. 그러한 마인드가 있으면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할 때 내가 설렁설렁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그래도 행복하잖아. 내란 때문에 죽을 연연은 없잖아. 충분히 분당이라는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둘째치고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소명을 잘 피워야 되겠다. 그때까지 너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만 있어도 공부 자세가 달라질 거야. 분명히 너는 디자이너로서 꽃을 피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때 되어서 대충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때 실력을 쌓아놓으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의 행복을 프로크라스티네이트 미룰 수 있고 조금 미뤄. 지금 내가 느끼고 싶은 연애하고 싶은 건 미뤄. 나는 20살 때 내 와이프를 만났거든. 대학교에서 결혼했잖아. 나는 차인 적도 없어. 연애 경험도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면은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멋진 것 같아. 지금 하고 싶은 거 많아. 조금만 줄이고 대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면 불행하잖아. 대신 그 마인드만 좀 집중해. 언젠가 나에게 꽃을 피울 날이 분명히 죽어질 때 실력을 쌓아놓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번역은 국어는 조만간에 다시 수업 시간 때 국어 공부에 대해서 말해줄 테니까 국어 책도 지금 2권 쓰고 있는 중이거든 내가. 그러니까 국어도 어쨌든 하고 수능으로는 애매하네요. 국어가 떨어지고 영어가 네. 잘하고 내신은 또 반대고 네. 하니까 그런 게 제가 영어 지금 독해랑 주제 찾기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특히 어휘가 약하고 그 다음에 이 배경 지식 같은 국어 노트에서 했었던 게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고. 그건 1학년이기 때문이지. 고3들은 그거를 3년 동안 들었지. 나이가 들면서 추론이 조금 자라. 근데 내가 말했잖아. 1학년 때 도저히 내가 못 풀는 문제는 못 풀거든. 그럼 풀 수 없어. 그걸 오려다가 벽에 붙인 뒤에 1년 뒤에 보면 풀리거든.
너가 자랐기 때문에. 근데 어휘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어휘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단어책 열심히 외우도록 하고, 그리고 주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너가 이제 이 인문학적 지문을 중학교 때는 못 봤잖아. 고등학교 인문학적 지문을 보다 보면은 자꾸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게 돼. 내가 지금 토플 풀잖아. 잘 못 풀어. 토플 풀다가 수능 풀면 너무 풀어. 그러니까 시험마다 원하는 게 있거든. 수능은 인문학적 지문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1등급이 나와? 그래도 약간은 예전에는 아예 못 풀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은근 잘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고3 때 1등급 나온다면은 너는 감이 있다는 거야. 감이 있고 왜냐면은 그 영어의 빈칸이나 영어의 주제는 국어 비문학의 축소판이거든. 너는 영어 축소판이 오히려 더 힘들어. 긴 게 더 자료가 많은 게 좋지. 축소해놓으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걸 푼다는 건 국어력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그만큼 너가 국어력으로 깊이 안 들어갔다는 거야.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고1 거 영어는 이제 다 뭔 내용인지 알고 푸는데 그건 무조건 나와야지. 고3은 고3 거는 나도 힘들어. 고3도 때 힘든데 그거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1등급만 계속 맞춰 나가면 고3은 자연스럽게 될 건데, 국어가 중요해. 국어는 잘 안 자라. 대부분 그래. 고3들이 오면은 다 국어 문제라고. 안 놀아요 국어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어 지문을 읽을 때도 깊이 있게, 그리고 배경 지식을 쌓을 때, 내가 항상 수업하면 내가 국어 지문 주잖아, 맞지? 그럴 때 설렁설렁 나중에 풀겠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되는 건 절대 없어. 그때 바로 비문학 문제 나올 때도 바로 풀고, 내가 줄 때도 비슷한 지문 줄 때 언제 뭐 나비 효과 같은 걸 비문학으로 풀어보겠어. 그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마인드를 좀 바꿔. 마인드를. 너에게 분명히 언젠간 뭐가 온다? 소명, 콜링이라고 영어에서는 콜링이 나와. 그 콜링을 받는 날이 언젠지 안다 모른다. 근데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 준비를 해놓는 말이지. 그리고 준비하려면은 너가 하고 싶은 거 조금씩은, 그렇지. 그게 사소하게 보여. 콜링 받는 순간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소하게 보여. 지금 보면 그게 되게 커 보이는 거지만 사소하게 보여. 고등학교 때 나도 여자애들 좋아했었지. 근데 와이프를 만나는 순간 뭐지? 이게 되는 거야. 너무 소중해.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성장 과정 여유 있게 봐주면 좋겠지만, 맞아요. 또 시간이 쫓기다 그렇지. 보니까 응. 그 단계를 거치는 게 정상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또 요게 사회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지 맞아요. 않으니 어느 시점까지 뭘 해야 되고, 네네. 해야 되고. 그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잔소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완벽한 사람이 돼요. 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신이에요. 신. 네. 적당히 타협하시고, 또 적당히 봐주시고, 또 적당히 잘하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공부하는 건 제가 조금 두고 볼게요. 보면서 하겠습니다.